그렇다면 말이 느린 아이는 왜 말이 느린 것인가? 네, 안녕하세요. 육아 코디 놀이 전문가 민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언어 발달 중에서도 말이 느린 아이를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말이 튼다고 하죠. 울음으로 시작해서 옹알이를 하다가 엄마, 맘마 이렇게 쉬운 단어를 조합해서 사용하다가 점차 문장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가 가능해지면서 이렇게 의사소통까지 언어의 말하기 과정, 발달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영상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접근을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이유는 민주 선생님이 아이를 실제로 관찰하고 이 아이는 말이 좀 늦게 트지만 조금 기다려도 되겠구나. 이 아이는 환경적인 문제가 있으니 양육자, 부모 교육, 양육자에 대한 교육을 하면 말이 트겠구나. 또는 이 아이는 정말 치료가 필요하겠구나 판단할 수가 있는데, 제가 관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로써 이렇게 일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보고 부모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이 알려드렸고 아이의 발달 수준이 비슷하더라도 어떤 양육자분들은 조금 있으면 우리 아이 말 트겠구나, 내가 조금만 자극을 주면 되겠구나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반면에 우리 아이 정말 말 못하는 거 아닌가? 지금 당장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1편에서는 아이의 실제 언어 발달 과정, 그리고 언어 발달 단계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실제로 아이가 말이 느린지 아닌지 진단할 수 있는 기준과 아이가 말이 느린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편에서는 말이 느린 아이에게 양육자가 할 수 있는 언어 치료법, 언어 자극법, 그리고 언어를 촉진할 수 있는 놀이법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다른 영상은 길어지면 보시기 힘드실까봐 제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번 영상은 언어 발달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실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정리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말이 느린 아이의 경우 자신의 정서에 대해서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상대방이 자신의 표현을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함이 항상 내재되어 있어서 짜증이 좀 많고 떼쓰기나 울음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떼쓰기 강도도 심하기도 하고 짜증내는 빈도수도 높거든요. 그래서 양육자도 다른 양육자들에 비해서 조금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 느린 아이는 왜 말이 느린 것인가? 자, 먼저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인지 환경적인 요인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병리적인 요인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언어 발달은 유전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혹시 내 아이가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말이 좀 느리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또 환경적인 요인도 너무너무 크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양육자의 태도를 짚어보는 것이 첫 단계가 되겠고요. 짚어보았다면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절한 자극을 주는 것이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전적인 요인도 환경적인 요인도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내 아이가 청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자폐 신드롬이 있는 것은 아닌지 등등의 병리적인 요인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정말 걱정이 된다면 아이 영유아 검진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아이 표현 언어에 대한 양육자의 태도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표현 언어를 사용할 때 양육자가 너무 반응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양육자가 아이가 표현 언어를 사용할 때 너무 빨리 반응을 했거나 과잉으로 반응을 한 경우에 이렇게 둘 다 말하기의 지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생후 초기 양육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은 아이의 나중 언어 발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아이가 말을 시작할 때 그때부터 자극을 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아이가 신생아 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난 직후부터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아이의 언어 발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꼭 아셔야 합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표현하는 표현법은 울음이죠. 그러다가 3, 4개월이 되면 아이가 옹알이를 시작하고, 이는 8개월이 되면 옹알이의 절정에 이르고 9개월에서 11개월 정도가 되면 아이는 성인이 말하듯이 중얼중얼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엄마, 까까, 빠빠, 빵빵 이런 의미 있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몸짓말을
상담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말이 느린 아이의 양육자라면 내가 아이가 몸짓말을 할 때 어떻게 대처했었나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몸짓말은 아이가 원하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을 몸짓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밖을 가리키면 밖에 나가고 싶다, 그리고 밥을 먹다가 밥그릇을 이렇게 밀어낸다든지 수저를 이렇게 떨어뜨린다든지 하면 밥을 그만 먹고 싶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고, 대표적으로는 두 팔을 벌리며 안아달라는 몸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몸짓말에 안아줄까, 밥 그만 먹고 싶어, 또는 밖에 나가고 싶어와 같이 언어로 양육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행동으로 안아줘 버린다든지 밥을 치워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행동으로 바로바로 옮겨서 아이의 몸짓말을 해소해 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이가 표현할 기회를 주고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좀 끌어내주면서 이야기를 할 때까지, 몸짓말을 할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양육자가 아이의 욕구를 너무 먼저 파악하고 아이가 표현하기 전에 안아줘 버린다든지 밥을 치워버린다든지 이렇게 욕구를 해소시켜주면 아이는 표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 옹알이를 끝내고 아이가 말이 트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더라도 말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여전히 느끼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는 예상하고 계셨듯이 미디어 노출이 많을 경우에 아이의 언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책을 읽어주는 매체도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제가 책 좋아하는 아이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이의 뇌 자극으로는 특히 이렇게 말을 배우는 시점이라면 기계에서 나오는 소리보다는 엄마 아빠의 목소리가, 사람의 목소리가 아이의 뇌를 훨씬 더 많이 자극을 합니다. 미디어 노출이 많을 경우에는 듣기밖에 자극이 안 될 것이고, 그것마저도 시각적인 자극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언어 자극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지속된다면 당연히 언어 발달 또한, 아이가 말이 트는 시기 또한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놀이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이와 함께 놀이를 할 때 부모가 너무 놀이를 주도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아이가 혼자 놀이하는 것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한 것은 아닌지를 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부모가 주도하는 놀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아이가 수동적인 놀이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부모는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봐, 이거 아니지, 어떻게 해야겠어, 마구마구 질문들을 쏟으면서 아이에게 은근한 압박을 주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순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주도하는 놀이에 그대로 따르겠지만, 또 자기 주장이 확실한 아이들도 많거든요. 자기 주장이 확실하다 보면 짜증을 내거나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놀잇감을 이렇게 흐트러 버린다든지 던진다든지, 또는 나 안 해, 나 혼자 할 거야, 물론 말로는 표현 못하지만 몸짓말로 나 혼자 할 거야, 혼자 놀이가 더 재밌어 하는 표현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놀이를 하고 있을 때 부모가 다가오면 사전에 차단을 하는 거예요. 만지지 마, 내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부모는 우리 아이는 혼자 노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혼자 노는 것을 좋아해서, 또는 혼자서도 잘 놀아서 혼자 두게 된다면, 놀이 상황을 그냥 두게 된다면 아이에게 언어 자극은 안 이루어지겠죠. 물론 언어 발달이 잘 이루어져서 나는 혼자 놀이가 좋고 혼자 놀이에 집중하고 싶어 라는 것이면 괜찮아요. 하지만 내 아이가 말이 느린 아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놀이 상황에서, 일상생활에서 언어 자극은 충분히 줘야 되는 거겠죠. 부모의 놀이에 아이를 참여시키려 하지 말고 아이의 놀이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가 주도할 수 있도록 그 놀이의 흐름대로 따라가시기를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언어로 아이의 놀이를 공감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점차 확장을 해나가면 좋겠죠. 주변에 말이 느린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놀이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가 문제인지는 알겠는데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를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2편에서 아이 언어 촉진할 수 있는 놀이, 그리고 올바른 상호작용, 언어 발달에 맞는 상호작용들을 할 수 있도록 정말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가며 준비할 테니까 2편도 꼭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진단 부분인데요. 제가 일부러 몇 개월에 몇 단어, 몇 개월에 이 정도까지 안 되면 언어 지연, 이런 체크리스트들이 많은데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아이마다 말이 트는 시기는 정말 개별차가 너무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이런 체크리스트들 때문에 개별차를 좀 존중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상담을
도움을 좀 받고 아이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집에서, 어린이집에서 또는 유치원에서 적절한 언어 자극을 주면서 아이의 말이 틀 때까지, 아이가 말을 좀 더 잘할 때까지 기다려줘도 되는 것인지, 이 기준은 좀 정해줘야 할 것 같아요.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하거나 표현 언어가 좀 부족하더라도 말만 못한다 뿐이지 다른 사람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고 타인과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행동으로 가능하다면 생후 36개월 만 3세까지는 아이에게 충분한 언어 자극과 언어 촉진 활동들을 하면서 조금 기다려도 돼요. 만 3, 4세에 늦게 말이 트이더라도 정말 폭발적으로 급속하게 발달하는 아이들도 정말 많거든요. 반면에 아이가 생후 12개월이 되었는데도 전혀 옹알이를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두 돌이 지났는데도 간단한 지시, 그러니까 수용 언어가 되지 않는다면 만 3세 이전이라도 전문가를 찾아가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언어 발달 과정에 따라 아이들이 말이 늦어지는 다양한 원인들을 짚어보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받지 않아야 될지도 기준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원인은 찾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가 아이한테 어떻게 해주라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이 편에서는 부모님들이 양육자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아이 언어 촉진법, 자극법, 그리고 상호작용과 놀이법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그리고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이나 아니면 조금 불편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 그리고 쪽지로 편하신 대로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